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이외 인물들, 굵직한 사람들도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평소 또 탈북식 얘기도 많이 쓰셔서 그 얘기는 아마 적재적소의 인물을 안치겠다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로 또 좋은 인생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야당 대표하실 때보다 저희가 또 더 강한 야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또 정책적인 네, 저희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까 참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바른정당의 12명 그 의원들이 지금 뭐 일단 그 복당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은 또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당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박 이른바 3인방, 친박 3인방 징계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선거 막판에 이제 철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이건 뭐 최고위를 열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일단은 뭐 이제 미국으로 떠나서 당분간 이제 국내 부재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뭐 정우택 지금 대표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친박 그 청산 관련해 가지고 친박 청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징계 해제 관련해서 사실 비판론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을 재건하는데 역시 친박 핵심들 징계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도로 원위치를 좀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바른정당 그 12명 그 입당 문제는 어쩌면 조금 내부적으로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향후 이제 그 정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그 어떤 행보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도 우려를 하겠지만 자유한국당 내에 약간 중진급 이상 의원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도 지금 뭐 대권에 관심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약간은 좀 견제를 지금 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드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홍준표 전 지사는 홍준표 지사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남은 12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미국 가버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마 남아있고 마음은 남아있고 싶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결국 당분간 이렇게 좀 휴식 겸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겸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한석이 아쉬워요. 이 13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금 100석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1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뭔가 이렇게 수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선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온 의원들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그래도 기존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이른바 자유한국당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원죄를 뒤집어 쓰는 의원들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곱게 받아들여 줄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것도 좀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밟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도 계파 갈등이든 아니면 당권 투쟁을 할 때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최 변호사님 물론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긴 했지만 분명히 앞으로 당권을 두고 굉장히 세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일단
홍준표 전 후보가 막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좀 가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견적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떠나면서도 내 앞길이 창창이 남아 있고 앞으로 할 일은 조국이 나를 부를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취지로 여운을 남겼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12분을 바로 입당을 시키면은 이른바 홍준표계, 한마디로 홍준표 후보의 독고다이의 이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6, 7월 달에 있은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서로 개파 간에 이미 내부적인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신경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선거는 결과인데 이번에 보수 분열은 곧 필패라라는 것을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부적인 어떤 잡음은 있겠지만 큰 틀에 봐서 내년 2월 달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당을 합치는 취지로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 또 궁금한데 취재진이 개표 결과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좀 고르게 이제 표가 나왔는데 예, 고르게 낮게 나왔죠. 고르게 앞으로는 고르게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비판할 때는 매섭게 비판하고 그런 역할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저희들 계속 더 호감을 가지고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재치까지 제 경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어찌됐건 저 표정만 봐도 뭔가 완주하면서 본인은 본인 몫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여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 지난 취임식 날 또 이제 나타났었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여기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다 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졌어요. 자,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신들의 중요한 기반에서 다 무너졌다는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내부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혁적인 보수. 저는 이 부분에 좀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엿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번에 20대, 30대의 어떤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요, 지금 같은 그런 홍준표식 보수 갖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보수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즉 개혁적 보수로 갈 수밖에 없다, 즉 따뜻한 보수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명제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앞으로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보수 쪽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유승민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이름 석자 제대로 알린 사람 한 명 또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 노동부 장관 설이 또 불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 정부가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실명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와대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니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심상정 전 후보는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그래도 일종의 승리를 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득표율로 보면은 3.9%가 최대 득표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대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이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제1순위 연정 대상이 정의당이라고 꼽았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금 심상정 전 대표를 얼마든지 거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을 보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노동계 쪽에서 잘 아시는 분들, 노무사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노동법 하나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기본만 해라. 심상정 전 대표가 만약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거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좀 저런 자리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만 되면 꼭 막판에 이 진보 표심이 다 몰아줘야 됩니다라고 민주당이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정의당, 이 진보 정당의 희생을 좀 늘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 막판에 아마 심상정 후보에게 갈 표 가운데 한 3% 정도는 문재인
좀 대통령 쪽으로 좀 갔을 거라고 좀 봐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 때 뭐 혹시 불리했을 때 저 정의당에 약간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정의당의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뭔가 좀 저런 그 가시적인 그런 선물을 좀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신 상담하고 있는 이 분들의 몇몇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을 재건하는데 역시 친박 핵심들 징계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도로 원위치를 좀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바른정당 그 12명 그 입당 문제는 어쩌면 조금 내부적으로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향후 이제 그 정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그 어떤 행보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도 우려를 하겠지만 자유한국당 내에 약간 중진급 이상 의원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이외 인물들, 굵직한 사람들도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평소 또 탄핵 얘기도 많이 쓰셔서 그 얘기는 아마 적재적소의 인물을 안치겠다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로 또 좋은 인선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야당 대표하실 때부터 3인방 징계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선거 막판에 이제 철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이건 뭐 최고위를 열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일단은 뭐 이제 미국으로 떠나서 당분간 이제 국내 부재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뭐 정우택 지금 대표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친박 그 청산 관련해 가지고 친박 청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징계 해제 관련해서 사실 비판론이 상당히 인도 지금 뭐 대권에 관심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예. 지금 약간은 좀 견제를 지금 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드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이제 홍준표 전 지사는 홍준표 지사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남은 12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미국 가버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마 남아있고 마음은 남아있고 싶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결국 당분간 이렇게 좀 휴식 겸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겸 이렇게 저희가 또 더 강한 야당이 될지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또 정책적인 네, 저희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까 참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바른정당의 12명 그 의원들이 지금 뭐 일단 그 복당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은 또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당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박 이른바 3인방 친박